당신의 인생은 왜 어제와 똑같은가?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이 애써 눈을 피한다.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의 삶이 연장된다고 해서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편한 감각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아주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하려 한다. 당신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금이 없어서도 아니다. 타고난 운이 나빠서는 더더욱 아니다. 원인은 단 하나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반박할 것이다. 나는 매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출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한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매일 같은 집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같은 길을 통해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가게에서 쇼핑하고 같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 고착된 일상이야말로 당신의 뇌를 서서히 썩히고 운기를 정체시키는 가장 큰 범인이다. 이동거리와 성공 확률은 완전하게 비례한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전부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장이 왜 진실인지를 지금부터 당신의 뇌리에 완전히 새겨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상한 생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멍게라는 바다 생물을 아는가? 생김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작은 생물이 인간에게 던지는 교훈이 중요하다. 멍게는 태어났을 때 올챙이처럼 바다를 헤엄쳐 다닌다. 그때 멍게에게는 뇌가 있다. 신경계가 있다. 눈도 있다. 움직이고 탐색하고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멍게가 적당한 바위를 찾아 거기에 달라붙어 정착을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멍게는 자신의 뇌를 스스로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소화해버린다. 자기 자신의 뇌를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쓸모없는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멍게에게 뇌는 이동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동을 멈추자 뇌도 사라졌다. 이것이 단순히 바다 생물의 기이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멍게와 얼마나 다른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제대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다. 뇌과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뇌 속의 PS 기능을 발견한 연구에 수여됐다. 장소세포와 격자세포라는 신경세포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우리의 뇌에는 공간을 지도로 그리는 전용 회로가 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새로운 공간을 탐색할 때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다. 수렵채집 시대 인간의 조상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공간인식 능력이 자랐고 전략적 사고가 발달했다. 우리의 뇌는 이동하기 위해 진화해왔다. 달리 말하면 이동을 멈추는 순간 뇌의 퇴화가 시작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생물학적 사실이다. 이제 당신의 일상을 다시 보라. 매일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루틴을 소화할 때 뇌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전환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의식적 사고를 정지시키고 과거의 습관만으로 행동하게 된다. 뇌가 더 이상 기억을 새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최근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위험 신호다. 새로운 자극이 없어. 뇌가 기억 처리를 생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대부분 낯선 장소에서의 경험이거나 처음 해보는 무언가가 아닌가.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날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러나 작년 수요일이 어떠했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뇌가 처리한 정보량의 차이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기억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흘려보내버린다.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뿌연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처음 방문한 외국 도시의 골목을 걸을 때를 상상해보라. 모든 것이 낯설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방향도 모른다. 그 순간 뇌는 풀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오감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강렬한 집중 상태가 만들어진다.
도파민이 방출되고 해마가 활성화된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빠르게 재편된다. 이 각성 상태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싹트는 토양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 인도를 여행하며 직관을 갈고 닦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 역시 세계 일주 여행 속에서 사업의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그들은 안전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위대한 구상을 떠올린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낯선 혼란 속에 몸을 던지며 상식의 틀을 부수는 발상을 손에 넣었다. 화면 너머의 정보는 결국 타인이 가공한 2차 정보에 불과하다. 현지의 공기와 냄새와 소음과 피부에 닿는 습기, 그 1차 정보야말로 당신의 본능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재능의 씨앗을 발화시킨다. 치매 예방 연구에서도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 것보다 산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닫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라. 이동은 가장 강력한 사고 훈련이자 창조성의 기폭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이 성공과 운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성공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운은 그냥 오거나 안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운은 확률이다. 그리고 그 확률은 의도적으로 조작 가능한 공식이다. 스탠퍼드 대학에 계획된 우연성 이론을 들어본 적 있는가? 개인의 커리어 중 80%는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좋은 우연을 끌어당기는 핵심 열쇠가 바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장소로 나가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인생을 바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확률은 몇 %인가? 당연히 0%다. 길 위에서 대박 아이디어를 우연히 마주칠 확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임에 참석하고 낯선 도시를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우연한 발견의 확률은 물리적으로 치솟는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세렌디피티라고 부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렌디피티를 끌어당기는 천재들이다. 그들은 가만히 기다리면 행운이 내려온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동하고 행동 방향을 넓힘으로써 행운이라는 표적에 맞을 확률을 물리적으로 높인다. 사회학자 그라노베터의 약한 유대의 강함 이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중요한 기회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여행지에서 스치듯 만나는 약한 연결에서 떨어진다.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정보만 갖고 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고민을 한다. 반면 이동 중에 만나는 낯선 사람들은 당신이 전혀 모르는 이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이질적인 정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돌파시키는 열쇠가 된다. 개도 걸어가면 뭔가에 부딪힌다는 말이 있다. 걷지 않으면 막대기에도 금괴에도 운명의 사람에도 부딪히지 않는다. 기회는 언제나 사람이 가져온다. 그리고 사람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 SNS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연결과 직접 만나는 관계 사이에는 정보의 밀도와 신뢰돼서 차원이 다른 차이가 있다. 멀리서 일부러 만나러 와준 사람에게 사람은 허투루 대하지 못한다. 그 이동의 비용을 치렀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신뢰가 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한 유명 투자자는 투자의 핵심은 현장의 발로 직접 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그 회사의 공장에 가서 직원들의 얼굴을 보고 공기를 느끼라고. 거기에는 인터넷 데이터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널려있기 때문이라고. 사건은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다.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당신의 방 안이 아니라 문 밖에 굴러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변화하려 할 때 의지력에만 기대기 때문이다. 결심을 한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일어나겠다고. 하지만 결심은 무너진다. 의지는 약하고 환경은 강하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모방한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친구가 있으면 당신이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높아진다. 흡연도 행복도도 심지어 연봉도 전염된다. 주변에 부정적이고 향상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져도 반드시 그쪽으로 끌려간다. 주홍빛 환경에 있으면 주홍빛으로 물든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이다. 반대로 의식 수준이 높고 계속 도전하는 집단 속으로 뛰어들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이 된다. 이것을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고통스러운 노력이나 광기에 가까운 정신력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강제로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영어를 말하고 싶다면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영어권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영어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몸을 던지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언어를 습득한다. 경영 컨설턴트 오마이 게니츠는 인간이 변하는 방법은 3가지뿐이라고 했다. 첫째는 시간 배분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셋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무의미한 것은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3가지 중 가장 쉽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즉, 이동이다. 이삿짐 비용과 이동 경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가장 리턴이 높은 자기 투자다. 그리고 이동에는 또 다른 강력한 차원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익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보 격차다. 어떤 장소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른 장소에서는 목이 마르도록 원하는 희귀품이 된다. 이 가치의 간극을 발견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며 부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간극은 장소에 따라 생겨난다. 아비트라지라는 개념을 아는가? 같은 상품이라도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이동하는 사람은 인생판 아비트라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버려지다시피 하는 경트럭은 미국 농장지대에서 대단히 편리하고 멋진 탈것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일본의 100엔숍 실용 소품들도 해외에서 보면 마법 같은 도구들이다. 반대로 해외에서 이미 당연한 서비스나 상품을 일본에 빠르게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부를 손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 손정희는 타임머신 경영이라는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다. 미국에서 막 부상하기 시작하던 야후와 아이폰에 누구보다 빠르게 눈을 돌리고 일본에 가져왔다. 그가 성공한 것은 미래 예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미래로 이동해서 일본이라는 현재와의 시차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SF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다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장소를 바꾸면 당신은 누군가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동하는 사람은 이 가치의 차이에 민감해진다. 복수의 시점을 갖게 되면 세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긴다.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사람은 그 장소의 상식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어버린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밖에 바다가 있다는 것도 하늘이 무한히 넓다는 것도 모른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1차 정보와 피부 감각은 인터넷에 없다. 구글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평준화된 정보다. 현지의 열기,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냄새, 이것들을 감지해 자신의 비즈니스와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로 걸어간 사람뿐이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러 가라. 희소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경험을 해라. 그 귀한 경험들의 조합이 당신만의 독자성이 되고 시장 가치를 높인다. 한 장소에 멈춰 있는 한 당신은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이다. 이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변화시킨다. 편견을 부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여행은 편견과 독선과 편협함을 없애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카타니스단, 우리는 모두 자라온 환경과 교육이 만들어낸 색안경, 즉 인지 편향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일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는 믿음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그 옳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지역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일본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미덕이지만 남국에서는 늦는 것이 악이 아닌 문화도 있다. 일본에서는 겸손함이 좋게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 맞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접함으로써 당신의 뇌 안에 있는 상식의 틀이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이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하는 자각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편안함에 직결된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좁은 규칙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 30세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저주들은 이동하면 간단히 풀린다. 세계에는 몇 살이 됐든 도전하고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넓은 세상을 알면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게 된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국경선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진다.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릇이 큰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란 이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많은 세계를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관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변화가 격렬한 현대사회에서 이 인지적 유연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생존 전략이다. 단단한 나무는 폭풍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버드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이동을 통해 유연한 마음을 손에 넣어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 이동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선물이 있다. 결단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하루에 35,000번의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 이 방대한 정보의 파도에 지쳐 뇌는 항상 결단 피로 상태에 있으며 정말 중요한 결단을 자꾸 미루게 된다. 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 당신은 강제로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여행 가방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두고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과정 자체가 인생의 축도다. 평소의 삶에서는 너무 많은 것과 정보에 둘러싸여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 병 안에 붙은 라벨은 안에서는 읽을 수 없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의 라벨을 읽을 수 없다. 이동 생활을 하면 강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된다. 최소한의 것만으로 지내보면 의외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물건이 적은 쪽이 마음은 가벼워지고 사고는 명료해진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었구나. 이 자각이 당신을 물질주의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다. 또한 이동 중에는 예상치 못한 트러블의 연속이다. 기차가 늦는다. 길을 잃는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때마다 당신은 순식간에 결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결단의 연속이 당신의 결단력과 생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소한 고민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그 트러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찰과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의 행동력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일상에서 멀리 물리적 거리를 두면 지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산 안에 있을 때는 산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전모가 선명하게 보인다. 일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이고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생긴다. 사람은 데이터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인다.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매일 집과 직장만 왕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듣고 싶지 않다. 반면에 세계를 여행하며 트러블을 넘어온 사람의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듣고 싶다. 신화의 법칙을 아는가? 동서고금의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주인공은 일상의 세계에서 떠나 시련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 적을 쓰러뜨리고 보물을 갖고 귀환한다. 이동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이 영웅의 여정으로 만드는 행위다. 실패담, 부끄러운 경험, 감동적인 풍경,
뜻밖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콘텐츠가 된다. 지금의 시대, 개인의 경험과 캐릭터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AI는 정보는 처리할 수 있어도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으로 이동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마음을 흔든 경험만은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다. 인기 인플루언서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행동하고 이동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뱉는 말에는 무게가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주인공은 안전한 마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악당을 쓰러뜨리기 위해, 보물을 찾기 위해 바깥 세계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두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바로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이며 훈장이다. 죽음 직전 침대 위에서 무엇을 떠올리고 싶은가? 안전하고 평온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인생인가? 아니면 파란만장했지만 계속 도전한 최고의 모험이었던 인생인가? 답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어라. 이야기는 당신이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막막하다는 느낌이 드는가? 당연하다. 그 막막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처음부터 너무 큰 이동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일 출근 경로를 바꿔보라.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라. 이번 주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혼자 가보라. 다음 달에는 가본 적 없는 다른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보라. 그 작은 이동 하나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은 닫힌 공간의 질서는 소멸하고 결국 붕괴로 향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은 에너지의 순환을 멈추고 부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물은 흐르면 맑지만 고이면 썩는다. 인간도 정확히 같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쇠퇴하고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뇌가 노화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썩어간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이상할 만큼 많이 이동한다. 그들이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순서가 반대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 그리고 불을 만들어내는 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고 그 결과로서 불을 얻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갖춰져 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반드시 새로운 자신이 깨어난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계도 움직인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이동하는 사람의 발 아래에만 굴러다니고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라. 바깥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인생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